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지상입니다. 자, 한국 실용 글쓰기 그 두 번째 주관식 영역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관식 영역은 객관식 영역에 비해서 문항수는 적지만 점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총 600점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주관식 영역의 600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주관식 검정 과목과 문항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글쓰기 원리, 글쓰기 직업윤리, 독해와 글쓰기, 직무 글쓰기 이렇게 각각의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앞서 객관식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은 앞서 객관식 영역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바로 문항수와 배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글쓰기 원리부터 직무 글쓰기까지 쭉 봤더니 총 10문항입니다. 이게 객관식에 비해서 그렇죠. 문항수도 훨씬 적습니다. 우리 객관식의 전체 문항이 50문항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문항이지만 여러분 점수 보이시나요? 이렇게 600점이라는 굉장히 큰 점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식 영역의 가장 중요한 학습은 바로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써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검정 과목과 문항수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은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서 선생님이 각각의 교시마다 어떤 서술형 문항이 출제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역시도 서술형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한 문항당 20점씩. 그러니까 서술형 문항의 그 점수 배치를 보면 사실은 1교시에 나오는 서술형 5문항의 점수는 그리 높지 않은 점수이나 여러분들 이 1교시에 출제되는 5문항은 이 서술형만 푸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50문항과 함께 풀어야 합니다. 그것도 90분 동안. 그래서 사실 우리 객관식은 한 문항당 계산을 해보면 8점이지만 이 서술형은 한 문항당 2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관식을 먼저 푸시는 것도 좋지만 주관식을 먼저 공략해서 주관식을 먼저 풀어놓은 다음 남은 시간 동안 객관식에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객관식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한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구나 문장 단위의 답안 혹은 어떤 하나의 어휘들, 단어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출제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어법에 맞게 표현하는 것. 다시 말해 어휘와 어법과 관련된 개념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뭐 제목 완성형, 문구 완성형, 주제문 작성 등 여러분들이 좀 간단 명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문항이 1교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1교시 서술형 5문항이지만 100점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2교시보다 훨씬 더 간단한 답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교시에 출제되는 서술형 5문항은 반드시 전체 다 맞는다. 반드시 꼭 이걸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좋습니다. 다음은 2교시 서술형 5문항입니다. 여러분 1교시는 90분 동안 객관식 50문항과 서술형 5문항을 함께 풀어나가지만 2교시는 말 그대로 그렇죠. 90분 동안 오로지 서술형 딱 5문제만 풀어야 합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되어 있는데 6번과 7번 그렇죠. 점점 이렇게 좀 단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과 7번 같은 경우는 문항당 50점씩 그래서 총 100점이고요. 8, 9번은 각각 문항당 100점씩 200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한국 실용 글쓰기 그 서술형 문항의 거의 꽃입니다. 바로 원고지 작성에 해당하는 10번 문항은 200점입니다.
90분 동안 역시나 해결하는 거지만 사실 요 10번 문항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문장 이상의 단위를 요구하므로 반드시 무엇, 그렇죠.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게시판에 제가 쓴 답안이 맞나요? 제가 쓴 답안에 감점 요인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 요런 어떤 질문에 대한 꿀팁도 뒤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2교시 서술형 5문항은 아무래도 배점이 총 그쵸 500점에 해당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그 다음에 평소에 직접적으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교시, 2교시 각각 서술형 5문항이 어떠한 형태로 출제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은 유형 싱크로율 100% 기출 변형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 이렇게 좋은 문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희 교재 232쪽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의 제목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50점, 네, 100점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런 서술형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바로 조건을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5어절 이내로 작성할 것 또는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끝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내가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시고요. 여러분 쭉 보시면 그쵸. 이게 읽어나가도 내가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게다가 이 문장 읽기가 굉장히 힘든 게 무엇이냐면 한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문장도 보시면 그쵸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 끝까지가 거의 하나의 문장이다 라고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끊어 읽으신다든지 혹은 주어와 서술어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한마디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단어의 주어에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야기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죠 캐치하시고 정부가 주입하는 사고와 제도가 아니라 자 A 아니라 B가 나오면 아니라 다음에는 여러분 뭐예요? 아니라 뒷부분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세요. 사회 구성원들의 새로운 생각과 행동 방식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그러면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앞부분 필요 없고요. 뒷부분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새로운 생각과 행동 방식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과정 그 자체래요. 아직 한 번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갑니다. 개인들은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마다 지식을 활용해 자유롭게 행동을 결정하며 끊어봅니다. 자, 여기 이제 자유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자유라는 단어가 좀 반복이 된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 사회는 점차 진보해 간다. 자,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 사회는 점차 진보.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러한 사회 운영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에게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개인은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능력과 권리가 있으며 또한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격이 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한번 읽어봤어요.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 사회가 점차 진보해가는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여기 보이시나요? 자유, 자유, 자유. 자유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어절 명사로 끝낼 것이라고 했을 때 그쵸? 자유는 일단 반복되니까 자유는 사회 발전의 필수 조건 혹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문 내에서 그렇죠. 좀 표현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유가 빠지고 요 사회 발전의 필수 조건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끝나는 것. 그럼 이 답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사회 발전입니다. 자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이 자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자유가 꼭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바로 자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발전이라는 요 키워드가 들어가야지만 감점 요인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이런 거 됐지. 눈으로 푸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꾸 써보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며 또 하나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문장을 좀 끊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사회는 점차 진보해 간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표현들을 조금 추려서 제목을 완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희 교재에 그쵸? 기출 문제와 싱크로율 100% 그런 변형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절대 눈으로 풀지 마시고 손으로 풀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 주관식 영역의 어떤 구성과 전체적인 좀 흐름을 살펴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바로 그렇죠. 고득점을 위한 꿀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 첫 번째 꿀팁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 조금 전에 그 문제를 풀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완벽한 정답은 없다. 조건에 맞는 답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학생분들이 항상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쓴 답안이 맞는 걸까요? 제가 쓴 답안에 감점 요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재에도 예시 답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 답안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쵸? 이 정도의 답안으로 쓴다면 크게 감점 없이, 그쵸? 맞는 답안이 된다. 이 정도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되냐? 첫 번째, 문제에서 출제자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출제자의 의도,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바로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2가지에서 4가지 조건이 제시됩니다. 우리 좀 전에 앞서서 봤던 문제는 이제 2가지 조건이었고요. 이런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대단히 훌륭한 답안은 아니고 대단히 정답에 가까운 답안은 아니어도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조건에서만 벗어나지 않아도 큰 감점 요인 없습니다. 그 다음 항상 조건에서 이런 단위에 관한 그런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음절이 무엇인지 어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장과 문단이 무엇인지 이 단위에 대한 이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음절 같은 경우는 글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답안 이러면 이 음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 완벽한 정답은 없다라고 했을 때 완벽한 정답은 없다. 그렇죠. 3어절, 세 덩어리 이렇게 3어절로 썼다라는 것.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주어와 서술을 갖추고 있는 그쵸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든 그쵸 느낌표를 찍든 물음표를 찍든 딱 이제 종결된 그런 완결된 형식이 바로 문장입니다. 문단은 뭔가요? 여러 문장이 모여 있는데요. 문단별로 쓸 때 어떻게 한다? 들여쓰기를 통해서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문제의 조건 중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기호와 함께 작성하시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기역부터 리을까지 기호가 있는데 꼭 그렇게 기호를 빼고 답만 이렇게 적어서 감점되는 학생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호와 함께 작성하시오 이런 어떤 조건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항상 조건에 조금 전에 이제 문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조건에는 뭐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좀 조건에 명확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연습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꿀팁입니다. 지문을 활용하자.
이 한국 실용 글쓰기의 그 서술형 문항, 다시 말해 주관식 영역을 왜 학생분들이 어려워하느냐? 대단히 마치 내가 창작자가 되어서 막 창작의 고통으로 이 답안을 써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문에 있는 문장과 어휘를 인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저는 지문에 있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은, 사회 발전의 조건 이런 식으로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자유가 반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유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사회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필수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재구성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창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문제의 의도에 맞추어서 지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작 삐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내가 내용을 재구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꿀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보기 좋은 답안, 우리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좋은 답안. 내가 예를 들면 답안을 잘 썼어요. 잘 썼어요. 뭐 출제자의 의도, 조건도 잘 맞췄어요. 글씨가 그런데 정말 읽기 싫은 글씨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서술형 문항, 주관식 영역은 사람이 채점을 합니다. 기계가 채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채점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수많은 답안을 다 이렇게 채점을 하는 그 와중에 글씨가 막 개발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읽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보기 좋은 답안, 제가 글씨를 대단히 예쁘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기 좋은 답안은 감점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글씨는 최대한 또박또박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답안지의 줄이나 어떤 원고지 칸을 벗어나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점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내가 그 한정된 시간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도 답안을 도출해서 썼는데 그것이 뭔가 줄이나 칸을 벗어나서 감점이 당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쁘게 쓰기보다는 또박또박 누가 봐도 그냥 이건 이런 글씨구나, 이러한 내용을 나타냈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꿀팁입니다. 10번에 집중하라. 여러분들 보시면 이 10번 한 문항에만 200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0점이란 점수가 얼마나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 문항 같은 경우는 원고지 작성 문항이기 때문에 사실 10번 문항은 단순히 내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원고지 사용법에 대한 이해도 있으셔야지만 감점 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 10번 문항이 제 생각으로는 분량이 많아서 또 원고지에다 작성을 해야 돼서 많은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지만 앞선 다른 서술형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 10번이야말로 뭔가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항 속에 그 문제에 제시된 정보 안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걸 탁탁탁 잘 찾아가지고 쭉 깔끔하게 또박또박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서 잘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 200점짜리 10번 문항을 마지막까지 못 쓰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반드시 끝까지 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정말 원고지, 저희 교재에 원고지 작성하실 수 있도록 또 원고지 빈칸 답안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직접적으로 원고지로 써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굉장히 완벽한 답안을 쓰고 싶어서 이걸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써보신 다음에 나 옮겨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쵸,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의도 파악한 다음에 내가 주어진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써야지 정도에 딱 이렇게 개요만 잡힌다면 바로 원고지에 답안을 그쵸, 써 나가는 것이 시간 활용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쵸, 우리가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쵸, 5문항을 풀어 나가는데 이걸 매번 연습할 때 90분 동안 똑같이 5문항의 어떤 유형들을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대략 그쵸, 스스로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대략 이 10번 문항을 푸는데 어느 정도 소요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좀 예측하셔서 항상 그 시간에 맞게 평소에 연습하시면서 쓰는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 10번 문항 원고지 작성법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잘 이해하시고 작성하시면 큰 감점 없이 충분히 그렇죠, 200점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주관식 영역 꿀팁 함께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2교시 주관식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씨는 또박또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또박또박 쓴 글씨가 얼마나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조건인 명확하게 파악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답안을 썼는데도 조건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그쵸,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건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시험 창작하는 시험 아닙니다. 대단히 멋진 표현, 아름다운 표현 쓰는 거 아니고요. 정말 직무글쓰기와 관련된 실무적인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 그래서 너무 막막해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틀린 답이더라도 지문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요약하고 재구성해야 되는가를 자꾸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10번 문항은 끝까지 작성하라. 가장 중요합니다. 200점. 정말 중요한 점수니까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주관식 영역이 객관식 영역보다 배점도 훨씬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도로 보자면 저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이 훨씬 더 점수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쵸, 눈으로 학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쓰는 연습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응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